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다.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고 눈앞엔 거대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힐끗 바라보다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 20년째 저기 앉아 그림 그린다며?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 생각나네. 어느 날 그의 앞에 기자 한 명이 앉았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왜 매일 그 빌딩을 그리세요? 그는 조용히 연필을 멈추고 말한다. 언젠가는 내가 이 건물만큼 높은 회사를 세울 거예요. 그때까지 매일 이걸 그릴 거예요. 그게 내 산이니까.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30년 뒤 세상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우공이사는 직역하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인내와 신념, 끈기와 희망이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고전 열자의 탕문편에 등장한다. 북상 기슭의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앞에는 태양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한 두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집에서 나서려면 항상 험한 길을 돌아야 했고 자손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우공은 어느 날 결심했다. 삽과 바구니를 들고 이 산을 옮기자.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웃에 사는 지수라는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처럼 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저 큰 산을 옮긴단 말이오? 그러자 우공은 대답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계속할 것이고 그 자식의 자식도 계속할 거야. 언젠가는 이 산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오. 이 믿음을 감동적으로 본 하늘의 신이 결국 두 산을 옮기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다. 우공이사는 단순한 집념을 넘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신념을 갖고 끈질기게 나아가면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상징한다. 반복되는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사성어는 큰 영감을 준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일로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친구는 거의 없었고 집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괴롭힘이 일상이었다. 급기야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책에서 위안을 얻었다. 백과사전 전체를 읽었고 컴퓨터를 접하자 스스로 코딩을 배웠다. 그렇게 12세의 나이에 그는 블라스타라는 게임을 만들어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 당시만 해도 가족조차 그의 능력을 크게 알아주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아이, 너무 조용한 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에게 현실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사회와의 단절,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매일 그 산을 한 삽씩 파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17살 그는 혼자 캐나다로 떠난다. 어머니의 국적을 이용해 어렵게 이민 비자를 얻어낸 것이다. 혼자서 낯선 땅에 도착한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모았다. 밤에는 청소를 하고 낮에는 공부를 했다. 퀸즈 대학에 입학한 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한다. 타고난 집중력과 논리력 덕분에 그는 두 전공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했지만 이틀 만에 자퇴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터넷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시엔 다들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무모함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이었다. 산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매일 깎아내야 할 목표라 불렀다. 첫 창업은 집2. 형 킴벌과 함께 만든 이 회사는 온라인 지도를 제공하고 광고를 붙이는 플랫폼이었다. 당시 이 시장은 미개척지였고 일로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결국 이 회사는 컴팩에 매각되며 그는 2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얻게 된다. 이후 엑스캄이라는 온라인 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는 후에 페이팔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내부 갈등과 투자자들의 압박으로 그는 CEO 자리에서 쫓겨난다. 자신이 만든 회사를 떠나는 참담한 경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삽을 들었다. 눈앞의 산은 여전히 컸고 여전히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그것을 파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반복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되며 그는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민간인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것도 정부의 도움 없이?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스페이스 X를 세웠다. 첫 번째 로켓 실패, 두 번째 또 실패, 세 번째 폭발, 그리고 마지막 자금이 걸린 네 번째 발사.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그것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민간 우주항공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었다. 그는 스스로 말한다. 저는 로켓 과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의 뒷배경엔 정부도 명문가도 없었다. 그는 매일 산을 깎은 우공이었다. 다만 그 산이 지구가 아닌 우주였을 뿐이다. 자동차 산업은 수백 년간 내연기관이 지배했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거대한 자동차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다. 처음 출시된 로드스터는 불안정하고 가격도 비쌌다. 대중은 외면했고 언론은 비난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자금은 바닥났고 일론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아 회사 운영비를 충당했다. 그는 모델 S, 모델 3를 개발하며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 배터리 화재, 주행거리 논란, 품질 문제 등 수많은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매일 공장에 나와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전기차의 대세화를 이끌었다. 그가 깎아낸 산은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전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삽을 드는 겁니다. 산은 결국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이 우공이라 불리는 것을 즐긴다. 다만 그 어리석음이 지속되는 신념이라면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정. 하지만 진짜 우공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커 보이는 목표 앞에서 움츠러든다. 하지만 목표가 크다는 건 그만큼 더 가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평범해 보여도 괜찮다. 그 삽질이 모여 언젠가는 산을 옮길 것이다. 기억하라. 진짜 바보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